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봄날은 간다에도 참 여러 많은 부분들에 네, 기억에 남는 대사도 있고 많아요. 장면들이 있는데 저는 요새 호우 시절 하면서 네. 종종 지인분들이 그래서 그 영화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야?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아, 네. 때때로 저희가 명장면을 잡기도 하는데 네. 그런 질문 받으면 되게 어려워요. 어렵죠. 오히려 한 장면으로 응축시킬 수 없는데 네, 저희가 너무 다 좋은 영화만 네.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있고 오히려 되게 깊게 보니까 네. 장면 하나하나를 다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이 영화에서의 명장면 혹은 주제의식을 나타내는 부분이 어떤 거였어요? 네. 네, 원우 씨한테. 저는 이 명장면에 대해서 항상 선정을 할 때 참 재밌는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되게 발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엔딩 크레딧의 세 번째가 할머니라든지, 그다음에 상우가 할머니의 신발을 돌려놓는 부분들, 그치. 이런 건 사실 이제 조셰프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배우는 부분도 있고 알게 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 영화에 대해서 정말 이 한 번 발굴을 하면 되게 많은 걸 알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명장면을 고를 때는 결국에는 기본으로 돌아와요. 어허. 처음에 제가 발굴의 관점이 아니라 그냥 어릴 때 이 영화 개봉했을 때 봤을 때 좋았던 그 장면이 그 여전히 인상. 여전히 남는 거예요. 아하.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긋지긋할 정도로 그대로인 맞아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골라온 명장면도 제가 처음에 2001년도 개봉 당시에 제가 좋아했었던 장면이랑 같은 장면인데, 네. 영화도 그렇지만 저는 역시 연애의 명장면은 역시 시작점인 거는 뭐 분명한 것 같아요. 아하. 그게 분명히 어떤 연애 인상적인 포인트들을 만들어주는 것만은 사실이니까. 네. 이 영화에서도 이제 은수가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보기로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전화 통화를 할 때 두 사람의 날씨가 달라요.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은수네 동네에선 비가 오는데 상훈의 동네에선 비가 안 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이거 나름 유명한 장면인데 네. 유지태 씨가 이불에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설레는 장면이에요. 이불 안에서 사랑이 왔구나라는 걸 예감하는 장면이고, 요때 상훈의 동네에도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은수의 감정이 넘어온 느낌이 난다는 거죠. 허진호는 시인이에요. 정말 대단한 연출이라고 봤는데 네. 이 사랑의 시작점에서 뒤척거리는 유지태, 상우의 모습, 이 연애의 가장 달콤한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랑의 설렘을 노래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이 가요들이 바로 이 지점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이 순간이 돌이켜보면 그 사람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미지와 기대치를 고정시키는 작업이 요때 이루어집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바라는 게 생기는 게 있대요. 뭔가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모습. 예, 이 행복의 순간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고정된 이미지를 이제 요구하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죠. 아주 우리가 이걸 정확한 되게 지적이에요. 이게 되게 쉽게 간과하는데 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상대방한테 기대하는 게 많아지는 게 바로 이런 달콤한 순간들의 집합이라는 거죠. 뭐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피하자거나 뭐 이런 걸 하지 말라자는 건 아니에요. 행복하자고 다 우리가 그렇지. 연애도 하고 하는 건데 뭐 가장 행복한 순간을 조심하자고 하면은 그건 좀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렇죠. 다만 저는 이 행복을 오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패키지처럼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이 하강의 암시 또한 사랑의 일부분으로 품자는 거죠. 우리가 오프닝 멘트에서 오늘 칵테일 사랑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 호우 시절로 규정한 90년대는 아직까지는 순수한 사랑에 대한 기대치가 되게 많았던 시기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치를 되게 높게 잡았던 시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되게 막 진짜 맑은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대단한 사랑을. 광동 그 제주 삼다수처럼 순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시기고, 그래서 막 지금 생각해 보면은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천년의 사랑이라든지 뭐 천년 후에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었어요.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사랑의 모습이 너무 지나치게 현실적이어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20대들은 너 나 얼마나 사랑해? 이거를 물어봤었던 세대라면 지금의 20대들은 너 얼마 벌어? 너 정규직이야? 이런 거를 대놓고 물어보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21세기 들어가지고 되게 이런 대중문화에서 아주 급속도로 많이 나오는 설정 중에 하나가 바로 계약연애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10대들도 계약연애를 하는 내용으로 막 웹드라마가 나오고 막 그래요.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비트코인이랑 비슷해요. 우리가 얼마나 이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느냐 이상으로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나의 감정의 평정심과 행복 일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 지점이 되게 중요해졌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설렘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맞아요. 계약 연애건 뭐건 간에.
대신에 설렘 뒤에 따라오는 어떤 사랑의 필수적인 이런 부산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적어도 알고는 있자는 거죠. 그 설렘의 순간이라는 건 결국에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 또 그 관계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작업인데 기대가 높다 보면 당연히 실망도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하강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감싸 안을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여유, 너그러움 같은 게 아닐까 싶고. 그러니까 어떤 유지태 씨가 설레하는 장면을 보면서 네, 다가올 하강에 대한 각오를 다지신 거네요. 어찌 보면. 그렇죠. 저도 뒤척였었던 그런 경험들이 막 겹치는 거예요. 맞아요. 되게 네. 많이 겹치더라고요. 오래 살아서 그런지. 음,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부터가 또 시작이었던 거야. 그때부터가 너 왜 이제 나한테 전화 안 해? 뭐라든지 그치.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음. 쌍방간에요. 그런 지점에서 다시 한번 저는 8월의 크리스마스의 그 유정원의 모습을 그 미소를 마지막으로 또 떠올리게 되는 그런 영화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부처님 같은 미소를 짓고 계신데 저요? 네, 조셰프님은 어떤 명장면을 골라오셨나요? 저는 그 한은수, 그러니까 이영애 씨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처음에 그 강화순 할머니라고 해서 그 고봉밥 준 할머니 있잖아요. 맞아요. 그 할머니랑 신신혜 씨의 대사가 저는 오버랩돼요. 그러니까 고모였죠, 신신혜 씨는. 맞아요. 그러니까 은수가 물어보거든요, 강화순 할머니한테. 네. 할머니 소리꾼. 할머니 언제가 가장 좋아요? 음. 라는 이 물음에 할머니가 되게 진짜 시크하게 바람 불고 눈보라 칠 때가 좋지. 라고 답을 해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정값은 네. 바람이 불지 않고 음. 내 인생에 눈보라가 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그게 좋을 수도 있다는 게 그게 이제 삶의 역설인 거거든요. 네. 좀 더 나가면 다림과 정원, 음. 8월의 크리스마스 그들이 반드시 해피엔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이제 은수와 상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 네.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고 그래서 상우가 물어요. 근데 이 답을 신신혜 씨, 고모가 얘기하는 걸 수도 있죠. 사랑이 여러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네. 삶은 그런 거야. 라고 답해 주는 게 아닐까? 아.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강화순과 이 신신 그 네. 고모의 네네. 그 두 대사가 바람 불고 눈보라 칠 때도 있고 음. 삶이란 게 그런 거고. 그런데 그거를 다시 돌이켜 보면 허진호 씨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허진호 감독이 그 주변의 인물들을 통해서 굉장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다. 네네. 그래서 노 부부가 또 이제 아라리오를 부르시는 부부까지 나오잖아요. 네네. 그 부부를 통해서도 전혀 음. 한 번도 아내와 네. 노래를 불러본 적 없지만 음. 그렇게 같이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음. 삶이란 결국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겨진 대로 사십시오. 라는 이 대사를 이 메시지를 허진호 감독이 주변 부를 통해서도 여전히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두 분의 대사가 저에게 교차? 오버랩되면서 교차하면서 많이 남더라고요. 그 강화순 할머니 말씀을 저도 들으면서 참 진짜 연애의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면 제가 가장 길게 만났었고 또 가장 평탄하게 만났었던 연애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한 번 싸웠는데 그게 마지막 헤어지는 거였을 정도로 바꿔 말하면은 그 긴 기간을 3년 넘게 만났는데 거의 한 번도 싸우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정말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지냈던 관계가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랑 어찌어찌 연락이 닿고 해서 한 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헤어지고 나서 네. 한 번 딱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뭐 다시 무슨 재회 어떤 뭐 그런 모멘텀을 잡기 위한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정말 우연히 일하다가 만난 거구나. 닿아가지고 진짜, 네. 보게 된 거예요. 네네. 그때가 헤어진 지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긴 시간을 만났는데 기억이 그렇지. 많이 남아 있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외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되게 좋았던 어떤 느낌은 남아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되게 너무 좋은 사람이었고 이런 거에 대한 뭐 일말의 원망도 없는 그런 마음인데 기억에 남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장면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명장면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몇 개 있는 명장면도 그 친구가 되게 이유 없이 울었던 날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감정의 굴곡이랑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연애가 하나 있었고 반면에 날이면 날마다 싸웠던 관계가 있거든요. 또 근데 정말 희한한 게 이 날이면 날마다 싸웠던 이 관계가 주는 페이소스가 있어요. 정말 기억이 많이 남아요. 왜 싸웠는지는 그 디테일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 싸웠던 그 날의 장소나 뭐 날씨나 심지어 어떤 때는 어떤 그 공기의 냄새까지 기억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강화선 할머니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어디 가서 연애에 대해서 뭐 이런 방송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할 때 혹은 뭐 글을 쓰거나 할 때 연애에 대해서 떠들 때 리소스는 결국에는 다 그런 장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싸웠었던 어떤 때 심리나 뭐 내가 되게 감정적으로 좀 불안정했었을 때 어떤 그런 것들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할머니의 말씀에서는 되게 뭔가 울림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곡절이 있는 삶을 사셨군요. 조세프님은 곡절 있는 삶을 안 살아본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와 이런 식으로 바로 하지만 오늘은 피해갈 수 없을 거예요. 네. 우리의 호우 시절.